운동 부족과 불규칙한 식습관, 이로 인해 각종 생활 습관병과 대사증후군에 시달리는 현대인들. 그들이 도심 속 산사를 찾았습니다. 108년 하면서 제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스트레스를 또 안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그걸 받으면서 나름대로 딱 푼다고 생각한 게 너무 안 좋은 습관에 젖어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절제 않은 한 끼 식사, 그리고 제철 채소로 찾은 건강법. 계절이 보이면 그런 것을 거슬리지 않고 여름을 견디면서 일어나는 제철 채소라든지 그런 것을 섭취하면 우리 몸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바쁜 일상, 혹사당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 산사에서 그 해법을 찾아봅니다. 흔히 산사 체험하면은 템플스테이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템플스테이의 정확한 의미보다는 그냥 산사에서 하룻밤 쉬고 오는 것처럼. 네, 이 정도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 템플스테이를 하면 정말로 몸이 좋아지는 게 맞습니까? 예, 오늘 우리 MBC에서 프로젝트를 꾸민 것이 아마 그와 같은 관점에서 정말 이게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템플스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종교적인 관점만 강조되는 것 같지만은 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자연을 도시 생활을 벗어나서 자연의 그 맑은 공기와 그다음에 거기서 나는 제철 채소와 그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정신적인 수양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함으로 해서 얼마만큼 이 현대 생활에 힘들어 하시는 스트레스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얼마만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한 하나의 프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원장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이 템플스테이를 이제 가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생활 속의 여유를 찾고 싶으시다거나 아니면은 좀 건강을 찾고 싶으셔서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마음만 먹고 아직 못 가고 있는데 이미 템플스테이 다녀가신 분들이 22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전년에 비해서 13.5%가 늘었고요. 또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서 5점 만점에 4.3점 정도가 나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만족하신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 산사 체험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오늘 알아봐야 되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막 중년에 접어든 세 분의 일상생활을 저희가 화면으로 한번 모아봤습니다. 일단 먼저 만나보시죠. 안 되죠, 위기요. 부산 시내 한 웃음 치료 교실. 유쾌한 웃음소리가 실내를 가득 채웁니다.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웃고 50대 초반의 조상혁 씨는 웃음으로 건강을 전도하는 웃음 치료사. 그렇다면 조상혁 씨, 그의 건강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까요? 강의를 마치고 또다시 어디론가 이동하는 조상혁 씨. 하루에도 수차례 강의를 소화해야 하는 그는 항상 시간에 쫓기는 생활을 이어갑니다. 정말 덥다 오늘. 그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지역 불문 전국 각지를 이동해야 하는 탓에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시간 싸움이거든요. 이거 강의장에 도착을 몇 시까지 꼭 해야 된다는 이게 약속이 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로서 오는 이제 스트레스가 제일 크죠. 진짜 막 고속도로에서 엄청 달릴 때도 있고요. 졸음이 오는 것도 또 참으면서 달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약속 시간에 맞추기 위해선 끼니를 거르는 경우도 다반사. 급히 이동을 하던 그가 편의점으로 들어섭니다. 햄버거나 그런 건 어디 있어요? 다행히도 오늘은 잠시나마 식사를 할 짬이 생겼는데요. 그가 챙겨든 것은 샌드위치와 탄산음료. 이렇게 오늘 점심은 이렇게 먹고 채워야 되겠다. 조상영 씨의 경우 일과가 시작되는 아침부터 저녁이 되기까지 느긋한 식사 시간을 좀처럼 만들지 못합니다. 오늘은 날이 하도 더워서 그랬는지 사람도 별로 없네 여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렇게 간단히 해결 가능한 인스턴트로 때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보세요? 예. 내가 오늘 3시 강의인데 조금 더 제가 지금 식사 중이거든요. 식사하고 바로 출발할 겁니다. 예, 식사하고 바로 갈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 맞춰 가겠습니다. 전화 한 통에 급해지는 마음, 허겁지겁 배를 채우다 보면 체하는 일도 많습니다. 움직이는 시간, 이동하는 시간에 식사를 못 하면 그냥 식사를 놓쳐버리고 이동하는 시간에 꼭 식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간단한 것밖에 잘 먹을 수가 없고 그 대신에 이제 저녁에는 잘 먹어요. 저녁에는 이제 고기하고 맛있게 한잔하고 예, 그렇게 먹는데 낮에는 이제 강의 때문에 이제 쫓기니까 굉장히 바쁘죠. 예. 배가 제일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요. 이 배만 안 나오면 총각 소리도 듣겠는데 정말 배 때문에 죽겠습니다. 제일 힘든 부분이 이 배가 들어가지가 않네요. 그래서 시간을 쪼개 겨우 한 끼를 해결하는 불규칙적인 식습관, 과연 이대로도 괜찮은 걸까요? 올해로 47, 주부 김민혜 씨는 직장 생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점심 식사를 끝낸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 부장님 뭐 드셨습니까? 식사 후 습관적으로 빵이나 떡을 섭취하는 그녀는 이른바 탄수화물 중독입니다. 밥배 따로 있고 또 빵배 따로 있고. 네. 점심을 드신 거예요? 예, 점심 먹고 점심을 먹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1시간도 채 안 됐습니다. 근데 또 빵 드시는 거예요? 예, 예. 항상 이렇게 점심 먹어도 좀 이렇게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목도 뻐근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좀 단 게 조금 땡겨가지고 몸이 안 좋은 줄 알면서도 좀 자주 섭취하는 편입니다. 예. 저녁 식사 시간, 조상영 씨가 후배인 오성대 씨를 만났습니다. 아침 식사는 거른 채 점심은 샌드위치, 저녁은 주로 술을 곁들인 삼겹살을 즐깁니다. 얘기도 나누지 않은 채 한동안 먹는 일에만 급급한 두 사람. 선배는 진짜 장난 아니네. 나도 이게 진짜 자꾸 나오니까 그렇다고 고기를 또 우리 좋아하는 고기를 안 먹어서 아니 고기는 빼보면 안 돼요. 배가 자꾸 나오더라고 이렇게. 8전에 뺀 거하고 진짜 차이가 좀 나네요. 배 진짜 매워. 그래서 요즘은 이게 터질란다 이게 안주 드리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거기도 만만치 않네 보니까 이것도 많이 나왔네. 오 땡글땡글하네. 예, 저도 만만치 않은데 아이고 선배님 진짜 장난 아닙니다. 뭐. 입에 씹어야만 쫀득쫀득하네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뱃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저녁의 폭식, 그리고 음주와 흡연을 즐겨한다는 겁니다. 보통 돼지고기 위주로 많이 먹어요. 일단 뭐 잘 땡기니까 아니면 국밥이라도 돼지국밥을 시켜놓고 뭐 한 잔씩 하니까요. 좀 먹는 게 많죠. 일단 뭐 먹고 잊어버리는 게 먹을 때만큼은 기분이 좋으니까 뭐 스트레스가 그때만큼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떨 때는 이렇게 식사를 못 하고 건너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폭식을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식사를 할 때 보면 한 끼를 안 먹으면 두 끼를 한꺼번에 먹는 것 같아요. 어째 그런 맛있는 집을 잘. 아이고 막 지글지글 막 기분은 좋다. 예. 불규칙적인 식생활, 탄수화물 중독, 폭식이 습관이라는 세 사람의 현재 건강 상태를 체크해보기로 했습니다. 체지방률과 근육량을 측정하는 인바디 검사를 기본으로 혈액 검사, 그리고 체내 기혈 순환 상태를 알아보는 맥진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예, 이분은 맥이 상당히 깔아앉아가지고 평소에 늘 좀 과로에 좀 지친 것이 아닌가. 나이에 비해서는 혈관이 좀 노화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혈액의 순환은 무난한 편이지만은 맥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흥분 상태. 예, 흥분 상태가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은 분입니다. 혈관이 좀 나이에 비해서 노화가 되었고요. 말초에 이제 있는 모세혈관에 저항이 심해서 순환 장애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맥에 있어서도 서로 간에 이제 균형이 어긋나져 있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많은 이제 좀 휴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혈관의 노화와 순환 장애로 휴식이 필요하다는 세 사람. 정확한 진단을 위해 개별 진맥을 실시했습니다. 간에 노폐물이 생길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밤에 많이 먹고 조금 소화시키고 자야 되는데 빨리 자버린 습관이 어느새 너무 많이 나쁜 습관이 되어버려가지고 과연 이 세 사람의 건강 상태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아, 정말 남일이 아니네요. 특히 이 조상영 씨 같은 경우는 많은 직장인들이 점심을 이렇게 해결을 하고 나죠. 네. 식사라기보다는 한 끼 때우는 거에 가까웠습니다. 불규칙한 식사 시간에 그 음식도 인스턴트 음식으로 때우셨고요. 그리고 또 많은 여성분들이 탄수화물 중독 공감하셨을 겁니다. 밥배 따로 있고 디저트배 따로 있다고 하잖아요. 예, 제 또래들이 다 점심을 저렇게 먹고 저녁을 저렇게 먹거든요. 저도 지금 조마조마한데 저분들을 지금 건강검진 검사를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아, 결과 안 봤으면 좋겠는데.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교수님? 네, 먼저 그 식사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시고 그 인스턴트 음식을 주로 아까 드셨던 조상영 씨 같은 경우는 네. 정말 그 체중 대비 예. 네. 체지방 비율이 세 분 중에 가장 높았습니다. 예. 네. 예, 그리고 걱정하시는 대로 복부 비만도도 심각한 그렇죠. 수준이었습니다. 예. 예, 일반적으로 이제 그 고지혈증의 원인이 되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우리가 보게 되면 네. 김민혜 씨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오, 280. 예, 네네. 280. 예. 그다음에 조상영 씨가 250, 네. 오승대 씨가 179 정도로 나왔었는데요. 예. 이 콜레스테롤 수치놈을 이제 회복할 수 있는 네. 다른 콜레스테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HDL이라고 있는데 좋은 콜레스테롤. 예, 그 놈을 한번 우리가 보시게 되면 네. 조상영 씨 같은 경우는 46, 예. 그다음에 오승대 씨 같은 경우는 34, 김민혜 씨 같은 경우는 60으로 김민혜 씨가 HDL 수치는 상당히 높아서 높아야 좋은 거죠, 예, 이런 경우에는. 높음으로 해서 혈관 내의 청소를 예. 피를 맑혀주는 그런 기능은 이 김민혜 씨가 좀 높다고 수치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나마 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콜레스테롤 하면 무조건 나쁜 것이란 인식이 있는데 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셨고요. 이분들의 공복 혈당은 어떻게 나왔나요? 예, 공복 혈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앞으로 그 성인병에 상당히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요. 예. 네. 결국 이제 이놈이 당뇨를 만들어내는 놈인데, 예. 진짜 다들 이 공복 수치 그 결과가 조상영 씨 같은 경우는 예. 99, 오승대님 같은 경우는 98, 김민희님은 96 해서 전부 지금 데드라인에 100을 넘으면 좋지 안 않잖아요. 좋죠. 이게 그죠? 이제 정상 그 범위 자체가 네. 100인데 네. 전부 거기에다 지금 와서 까딱까딱 하고 있어요, 전부 다. 지금 네. 걸려 계시는군요. 예. 그래요. 이분들의 불규칙한 습관이 뭐 정말 크게 잘못된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생활에 공감을 하고 나도 한번 좀 고쳐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분이요.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실제로 템플스테이에 나서셨다고 합니다. 그 현장 저희가 다녀와 봤습니다. 도심에서 멀지 않은 부산의 한 사찰입니다. 불규칙한 생활과 식습관을 바로잡기 위한 세 사람의 선택은 1박 2일간의 템플스테이. 옷 갈아입으신 거 어떠십니까? 아니 그 사회생활 속에는 맨날 타이트한 옷만 입다가 그 갈아입으니까 너무 지금부터 너무 편안해가지고 지금부터 힐링이 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쫓기는 듯한 일상에서 잠시나마 벗어난 세 사람. 가장 먼저 바루공항으로 산사에서의 1박 2일을 시작합니다. 그릇을 물로 씻어 마음을 먼저 닫고 밥과 국, 반찬은 자신이 먹을 만큼만 그릇에 옮겨 담습니다. 잡곡밥과 채소 반찬이 전부인 단출한 식단. 육류와 밀가루 위주의 식생활을 해왔던 이들에게 사찰의 음식은 과연 잘 맞을까요? 먹을 것이 넘쳐나는 일상생활. 과잉 영양에 노출됐던 이들에겐 이런 소식이 힘들 법도 할 텐데요. 오늘 그 식사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조금 힘든 부분도 사실 있지만 전혀 뭐 이런저런 음식물들이 남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이게 바로 공양이 적합한 그런 공양이구나 이런 생각 가집니다. 제가 고기 같은 거 안 드시고 싶었습니까? 생각은 나죠. 생각은 나는데 여기 오면 여기 법도를 따라야 되니까 뭐 하루나 이틀 정도니까 뭐 아쉬워도 참아야죠. 나가서 좀 먹죠. 바루공양에 이어지는 참선 수행.
결과보다는 이렇게 해서 이 손을 왼발이 올랐죠? 그럼 왼손이 올라가요. 잡념을 버리고 순간에 집중해야 하는 명상. 하지만 밀려오는 졸음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소리도 움직임도 없는 공간, 온갖 소음에 둘러싼 이들에게 이런 고요는 낯설기만 합니다. 평상시에 살면서 사실 이렇게 경험이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참선을 통해서 이렇게 사실 좀 자세도 좀 불편하고 다리에 좀 지저나고 많이 불편했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저 자신이 한번 돌아보게 됐고요.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한 환경, 길었던 하루가 지나갑니다. 잘 주무셨어요? 네, 예불 하러 갑시다. 새벽 4시 사찰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잠을 자고 잠을 깨는 일, 규칙적인 생활의 기본입니다. 이른 새벽의 목탁 소리가 경내를 가득 채우고 세 사람은 스님들과 함께 새벽 예불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108배. 1배에서 2배, 2배에서 3배로 거듭되는 동안 어느새 비오듯 땀이 쏟아집니다. 스님들의 수행법이자 일반인들의 운동법으로 알려진 108배. 그 효과는 웬만한 운동을 능가합니다. 아, 진짜 정말 힘드네요. 108배 하면서 제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처음으로 이렇게 108배를 해봤는데 자주 좀 이런 일을 해보면서 제 일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힘들서 상당히 드네요. 절하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그냥 처음에는 막 계속 살린다고 솔직히 한 거고 나중에 자꾸 이제 횟수가 늘어나니까 뭐 저기서 나오는 그런 것도 다 하여튼 모든 걸 좀 내려놓고 싶은 그런 거고 기분이 상당히 상쾌해지는 것 같습니다. 108배로 몸과 마음을 단련한 세 사람이 이번에는 산사의 주지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과의 차담 시간. 사회생활하고 그러면서 진짜 스트레스를 또 안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받으면서 나름대로 딱 푼다고 생각한 게 너무 안 좋은 습관에 젖어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우선 어떤 자극적인 것을 통해서 순간에 기분을 확 풀었다고 생각하지만 기분은 그때그때 풀어가는지 모르지만 몸은 계속해서 이것이 힘든 것으로 쌓여져 간다. 순간의 즐거움이 신체를 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건강의 적신호는 결국 스스로의 몸을 아끼고 돌보지 않은 우리 자신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 노동을 하는 울력은 사찰의 또 다른 수행법입니다. 절에선 일하지 않는 이에겐 먹을 것을 내주지 않는데요. 맑은 자연이 키워낸 신선한 채소로 곧바로 공양 준비에 들어갑니다. 스스로 수확한 재료들로 마련되는 사찰 음식. 여름철의 음식은 여름밖에 음식을 먹어야겠죠. 계절이 지니고 있는 그런 것을 거슬리지 않고 여름을 견디면서 일어나는 제철 채소라든지 그런 것을 섭취하면 우리 몸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른 새벽에 일어나 108배로 땀을 흘리고 몸을 움직여 스스로 준비한 사찰 음식입니다. 간단하고 소박하지만 자연의 풍미를 가득 머금은 음식은 그 자체로 약이 된다고 해서 약식으로도 불리는데요. 제철 채소와 발효된 장은 풍부한 식이섬유를 함유해 면역력을 높이는 건강식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신선한 채소들로 한 상 가득 차려진 점심 메뉴는 비빔밥. 소박하지만 제대로 된 한 끼 식사입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계절이 여름철이다 보니까 여름철 음식을 잘 먹으면 가을, 겨울을 잘 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 직접 이게 무공의 유기농 채소로 만든 열무와 이 갖가지 채소들을 먹으니까 몸이 너무 건강해지는 것 같고 이 건강해지는 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너무너무 맛있고 기분 짱입니다, 진짜. 예. 사찰에서의 1박 2일. 이 짧은 시간 동안 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며칠 후 다시 만난 오성대 씨. 그에겐 몇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템플스테이 이후 그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108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익숙지 않은 절운동. 처음엔 다리도 아프고 호흡도 가빴지만 이제는 자세와 호흡 모두 제법 안정된 모습이었습니다. 산사 체험 이후 하루도 안 그러고 108배를 하고 있어요. 안 힘드세요, 매일 하는 거? 이제 하루하루 지나면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처음이 힘들고 했는데 지금은 습관화돼서 그런지 일주일뿐이 안 됐는데도 이거 할 때만큼 아주 마음이 편해요. 저도 배가 좀 들어간 것 같은데 많이 들어가셨네요. 이게 숙일 때하고 또 일어날 때 배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아, 이게요? 예. 이게 숙일 때도 배에 힘이 들어가 올라올 때도 배에 힘이 조금씩 들어가니까 뭐 아무래도 장기에 좋겠죠. 처음에는 알이 배긴다 그럽니까? 알이 배기는 게 하루 가면 이제 조금씩 근력이 이제 붙는 것처럼 다리도 탄력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게 일어난 두 번째 변화. 그것은 바로 식단입니다. 평소 육류를 즐겨 먹었던 오성대 씨. 어김없이 육류가 올라왔을 법한 상차림이 이제는 잡곡밥과 채소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더불어 양이 넘치는 한 끼 대신 먹을 만큼만 덜어 먹는 소식을 하고 또 빨리 먹는 식습관을 버리고 천천히 음미하며 씹어 먹는 식습관으로 개선됐습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일단 뭐 먹을 수 있는 양만큼만 조금씩 드는 그 스님에게 배운 거고 그 절 법도라 그러는 건데 요렇게 먹으니까 음식 쓰레기도 조금 많이 절약되는 것 같고 요것만 내가 또 먹을 수도 있고 모자라면 조금 더 먹으면 되니까요. 집에서도 실제로 수육 같은 걸 많이 삶아 먹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주일 산사 체험 이후 거의라는 게보다는 한 번 정도는 먹었는데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제가 뭐 혈압도 좀 있는 편이고 혈압약도 먹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좀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만 있었지 실천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늘 집사람도 그리 좀 고치라는데 안 된 게 거기 가서 조금이나마 좀 고쳐온 게 지금 이렇게 생활을 바꿔 나가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런 기회가 없었으면 아직도 막 늦게 들어오고 안 좋은 공기 마시고 댕기고 막 그랬겠습니까? 산사 체험 이후 달라졌다는 그의 일상생활. 그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있다는 108배는 과연 어떤 운동 효과가 있을까요? 평소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 오성대 씨. 호흡과 맥박을 중심으로 운동으로서의 108배, 그 실제 효과를 테스트해봤습니다. 108배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분가량. 108배를 마친 후 신체에 일어난 영향은 놀라웠습니다. 그래프 나오는 걸로만 봐서는 한 7매트 운동값인데 그게 사실 직관적으로 잘 안 나와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한 우리가 시속 한 8km 정도로 걷는 정도의 운동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그 기본 맥박수를 가지고 측정한 걸로 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운동량이 그러니까 그 우리가 최대 맥박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걸로 보면 한 70% 정도의 운동 강도로 그러니까 제법 높은 강도로 운동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조금 더 해봐야 알겠지만은 이 정도만 꾸준히 잘 하실 수 있다고 하면 사실은 고혈압이라든지 심장질환이라든지 다른 어떤 만성질환들 예방하는 데도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성대 씨와 함께 역시 산사 체험을 했던 김민혜 씨. 그녀의 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거의 매일 식사 후에 빵을 먹으며 스트레스를 풀었다는 그녀인데요.
점심 식사 시간. 김민혜 씨가 직접 준비했다는 도시락은 각종 채소와 과일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산사체험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녀의 식단입니다. 아니, 물론 뭐 다이어트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식단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앞에는 이렇게 뭐 단 음식이나 이렇게 뭐 밀가루 이런 음식을 많이 접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걸 먹으니까 속이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음식을 뭐 이렇게 파프리카나 당근 이런 거 뭐 바나나 흰자, 계란 흰자, 토마토, 제철 과일 이런 거를 바꾸니까 훨씬 속도 부드러워졌고 활동하는데도 훨씬 몸이 좀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운동을 하고 최대한 밝은 생각으로 마음을 다스리게 됐다는 김민혜 씨. 더불어 일체 소음을 없애고 명상으로 호흡을 가다듬는 일도 빼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맑은 공기 맞고 뭐 자연의 소리도 듣고 이런 명상과 이렇게 108배 이렇게 호흡법을 통해서 정말 신비롭게 내 몸이 조금 변하고 있구나 생각해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그런 걸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1박 2일간의 산사체험, 습관을 바꾸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분들이 그곳에서 정말 많은 자극을 받고 오셨나 봐요. 오상대 씨 같은 경우는 저는 1박 2일 템플스테이 끝나고 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기 드실 거라고. 네네네. 오히려 집에 되게 오셔서 계속 108배를 예. 계속 하시고 뭔가 몸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08배 효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8배 그 절 운동 자체로 상당한 이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약 한 15분 정도의 절을 통해서 네. 이 시속 한 8km 걷는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을 만큼 꽤 높은 강도의 운동입니다. 사실 시속 저는. 8km. 예, 시속 8km. 사람 따라서는 물론 뭐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남자의 경우는 분당 한 7.2kcal,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4.9kcal 정도가 소모가 된다고 합니다. 네. 해서 약 한 20분간 운동을 한다고 친다면 남자의 경우는 144 정도, 여성의 경우는 한 100kcal 정도의 열량이 소모가 되는 셈인데요. 네. 결국 108배가 비만을 예방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마 많은 여성분들은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거예요. 예. 연예인들이 이 108배, 그러니까 절 운동으로 다이어트 한다고 예. 해서 한때 이렇게 좀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는데 네. 이게 정말 그냥 괜히 나온 건 아니었네요. 고소영 씨가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를 했다고 그렇다고 예, 하더라고요. 소문이 나서 막 여성분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작을 보고 있으면 실제로 코어 근육들, 우리 몸 안에 있는 중심 근육들이 상당히 발달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제가 걱정이 되는 건 뭐냐 하면 마지막에 이렇게 무릎을 구부리는 자세에서 무릎을 좀 상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돼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게 이제 그런 우리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의 문제점이 절을 하는 자세에 그렇죠. 문제가 있다 예, 보면 예. 아마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대로 된 자세를 우리가 바로 잡아줌으로 해서 네. 그런 부분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쪽 다리를 이렇게 모으시고요. 예. 양쪽 다리를 이렇게 모으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하체에 기운이 가게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랫배에 힘이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예. 양쪽 어깨에 긴장을 푸시라는 거예요. 풀고. 네. 근데 절을 해보시게 되면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양쪽 어깨에 힘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네. 다리를 모으고 아랫배에 힘을 주고 완력을 주면은 절을 오래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양쪽 어깨에 힘을 빼서 운동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화면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분이 사실 이 108배를 하게 된 이유에는 살 빼려고 하신 게 아니었거든요. 네. 하시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셨어요. 이게 그냥 잡념이 없어져서 어떤 심리적인 이유인가요? 아니면 정말 신체의 어떤 건강상에 정말 좋아진 효과가 있어서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끼시는 건가요? 단순한 반복적인 운동이지만 일어섰다가 엎드렸다. 네. 일어섰다 엎드렸다 하게 되면 예. 우리 체내에 있는 혈액순환 자체가 상당히 평균적으로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질 않아서요. 뇌까지의 혈액 공급량이 충분하게 공급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 뇌가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게 되고 정신적으로 편안함을 느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산사 체험하면 또 이 절밤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처음에 이분들도 워낙 자극적인 입맛에 길들여져서인지
먹기를 굉장히 힘들어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일하고 오셔가지고 굉장히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네, 처음에 바구 공양하실 때 이렇게 보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라면 담을 게 없어요. 저걸 어떻게 먹고 살지 생각을 했는데 사실 거기에 제철 채소들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좋다는 음식들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좀 짜지 않게 싱겁게 먹고 이런 효과들이 있을 텐데 이런 사찰 음식 교수님 네. 이래서 건강에 좋다라고 설명을 해주신다면 대부분 기본적으로 이 사찰 음식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게 대부분의 사찰 음식들이죠. 네. 식이섬유가 또 풍부하고 예. 네. 그러다 보니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것을 예방하는 데도 상당히 많은 네. 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찰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뭐 짜거나 예. 맵거나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네. 이른바 담백하게 하는 그런 음식들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찰에서 이제 오신채라고 해서 예. 물론 마늘, 파, 부추 같은 매운 채소를 금하고 있는데요. 네. 한방적으로는 과하게 먹지만 않으면 네. 적당한 정도는 네. 괜찮다고 봅니다. 요즘 제철에 나는 이 채소를 예. 우리가 좀 담백한 음식을 위주로 해서 드시게 되면 네. 어떤 식으로도 우리 인체에 영향이 갈 테고 우리 인체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찰 음식 자랑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너무 이게 고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먹으면 이거 오래 버틸 수 있을까라는 기력이 걱정도 좀 떨어져가지고요. 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스님들은 굉장히 건강해 보이신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절에 계시는 스님들도 아마 처음에는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게 한의학적으로 이 관점을 보면 이 콩이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적으로 단백질 함유량을 많이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네. 한의학에서 콩팥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의 그 소비가 많이 되면 될수록 그 에너지 축적이 부족해지지 않겠습니까? 에너지 축적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이 콩입니다. 육류를 대체할 수 있는 이 나는 식물들 가운데에서는 가장 유사한 것이 콩이 아닌가 해서 그 콩의 그 다양한 어떤 그 음식의 그 재료를 다양하게 좀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보충할 수 있지 않나 육류를 그런 생각이 드네요. 1박 2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안에 정말 많은 깨달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이 세 분이 앞서 보신 화면에서 일상생활에도 적용해서 정말 열심히 지내고 계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적용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가 또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호호. 네. 저희가 화면으로 모아봤습니다. 세 사람을 만난 지 3주 후 과연 이들에겐 어떤 건강상의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보자, 우선 한 분 앉으시죠. 예. 자, 이제 가장 먼저 오성대 예. 씨의 진맥을 살펴봤습니다. 신경이라든지 특히 정신적인 부분에 긴장도가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 맥상이 어떠냐 하면은 이 흘러가는 물처럼 굉장히 편안하게 흘러가는 물이 있잖아요. 그런 모양으로 혈관의 이 그 흐름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정말 참 좋습니다. 예, 그 지난번하고 지금하고는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김민혜 씨에게도 변화가 생겼을까요? 이 남성분보다는 비교해서 죄송한데요. 훨씬 낫습니다. 한 가지 그거한 것은 힘은 있는데요. 조금 이 성격 탓이라 할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데 좀 부드러운 맛은 조금 혈순환 관계에서 좀 부드러운 맛은 조금 부족한가.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은 이 힘은 지금 어느 정도 회복이 됐습니다. 회복이 됐는데 조금 이게 무리가 되면은 말하자면 좀 염증이 될 수 있는. 이들의 건강 상태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일단 이분들의 신체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네. 어떻게 생겼나요? 예. 현재 그 오성대 씨 같은 경우는 뭐 108회 운동을 산사에서부터 해서 자택에까지 연장을 그대로 시켜서 꾸준히 해왔는데 네. 그 결과 3주간의
2.5kg의 체중이 오, 자연스럽게 예, 예. 감소했습니다. 네. 이전에는 육류도 좋아하셨고 예. 또 술도 조금씩 드시고 하던 것을 네. 채소와 소식을 위주로 예. 식생활을 바꿈으로 해서 네. 자연스럽게 예.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예, 예. 평소에 빵이라든지 예. 떡이라든지 이런 네. 걸로 이제 그 간식으로 때웠던 그 우리 김민혜 씨 같은 경우도 역시나 이 채소와 과일로 이 바꿔줌으로 해서 식단이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요. 그 네.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느 정도는 감소가 된 예.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두 분 모두 3주 전에는 홍복 그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에서 카트라인에 있었는데요. 네. 이 부분에서도 다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수치가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는 것 네. 같아서 조금 이게 효과가 있을까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3주에 저 정도면 여러분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와는 또 별개로 본인들의 느낌상 몸이 가벼워진 것 같고 좋다라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 3주가 아니라 3개월 뒤였으면 아마 굉장히 큰 변화의 효과를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식습관 그리고 균형을 잃은 생활 습관을 저희가 산사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좀 전해주시죠. 108배나 사찰 음식 또한 그 명상 네. 적게 먹고 많이 씹자. 네. 그래서 위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줌으로 해서 당이라든지 체지방의 축적을 많이 보완해 주셔야 합니다. 이 명상이라고 하는 방법이 꼭 절에서만 행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일상생활에 일을 하시다가 조그마한 여유가 있다면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찾는 순간이 바로 명상의 출발입니다. 예. 네. 지친 일상의 해결책을 오늘은 산사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오늘 동의의료원 한방병원 황운덕 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